안녕하세요. 디벨로퍼 인 2014를 진행하는 용영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사실 이 방송이 첫 방송이잖아요. 사실 근데 그 전에는 뭐 이런 개발자 분 모시고 하는 얘기가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방송이 처음 생겨서 네, 방송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요. 그리고 기쁘고 이번 이 방송을 계기로 해서 좀 많은 개발자분들이 사회와 소통하는 네, 사회와 소통하는 좀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전 세계는 물론 페이팔도 선택한 오픈 소스가 지배한다. 에? 네. 그 오픈소스 현재 개발을 하고 계시는 조윤종님을 모시고 디벨로퍼인 2014 첫 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처음 시간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제가 먼저 이렇게 뭐 어서 오세요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한번 간단하게 자기 소개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오픈소스 개발자이고요. 2012년 5월부터 회사를 그만두고 올챙이라는 오픈소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집에 그 작은 공부방에서 컴퓨터 3대, 4대를 두고 개발하고 있죠. 물론 다른 사이드 잡 같은 것들은 따로 가지고 있지 않고 오픈소스 올챙이를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오픈소스 사실 오픈소스 하는 게 참 쉽지 않은데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2012년에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자 대회에서 1대상을 받으셨잖아요. 예. 사실 그 계기가 오픈소스를 하게 된 큰 계기 아니었던가요? 그 사건이? 그렇지는 않고요. 네네네. 제가 오픈소스를 만들겠다고 한 계기는 사실은 저는 이클립스 플랫폼 개발자거든요. 네네. 그래서 2002년, 2003년부터 이클립스라는 개발 툴을 사용하게 됐는데 이클립스는 오픈소스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클립스의 그 확장성, 그 기여, 또 이클립스의 소스를 까보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고 또 그것들을 도움을 받기만 했지 제가 뭔가 기여나 뭐 기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전혀 많이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무언가 해보고 싶다. 뭔가 내가 받은 만큼 내가 그거 가지고 잘 먹고 살았으니까 누군가에게 그런 의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사실 그런 생각은 많이 하거든요. 개발자분들이. 예. 저도 그렇고 이렇게 개발을 하면서 오픈소스에 많은 도움을 받거든요. 근데 그 도움을 늘 받으면서도 그 사회 환원? 그러니까 오픈소스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건 사실 쉽지 않거든요. 예.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근데 대표적으로는 오픈소스를 해서 참 먹고 살기가 쉽지 않은 건 맞아요. 네, 네, 그렇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픈소스로 과감하게 어떻게 보면 뛰어드셨잖아요. 예. 그리고 그 전에 회사도 잘 다니셨었고요. 예. 네. 근데 그러니까 또 각오가 좀 컸을 것 같은데. 각오보다는 저는 그러니까 회사에서 보통 개발하다 보면 개발을 직장인이니까 하기 싫어도 해야 하고 또 굉장히 의미 없는 개발들도 뭐 정치적으로나 어떻게 이유에서든 간에 해야 되기도 하고요. 네.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보통 개발자들 생태계가 되게 어렵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그리고 내 이름으로 된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좀 받고 싶었고요. 그리고 나이가 이제 점점 개발 연차가 15년, 나이는 40으로 가고 굉장히 오래됐는데 아무것도 제 이름으로 된 게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계속 도움을 받아왔는데 뭔가 나도 이클립스처럼 내가 만든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나와죠. 물론 먹고 살기는 힘든데
그래도 제가 만든 것들을 잘 만들어서 내놓고 누군가 사용하고 그것으로 제가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을 좀 검증해보고 싶었어요. 아, 그러면 그 올챙이를 만드신 게 몇 년 언제부터 만드신 거예요? 올챙이는 2011년부터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네. 제가 그때 JCO라는 자바 커뮤니티 포럼에 그 발표를 하나 하기로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발표 때 쓸 데모 어플리케이션이 하나 필요한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데모로 만든 게 올챙이였어요. 아, 그래서 처음에는 그 제가 KT 이노츠 다닐 때 파스라는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네네. 파스 시스템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사용하는 사용자가 안 쓰는 시스템들은 그때그때 프로그램이나 서버를 내려야 되고 사용자가 그때 쓰겠다고 하면 바로 서비스를 올려주고 이래야 되는 그런 그 요건이 있었는데 보통 DB 같은 것들은 IP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그런 게 불편하잖아요. 하기 그렇죠. 힘들고. 네네네. 그래서 동적으로 IP 같은 것들을 할당할 수 있고 그것들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기존의 다른 시스템들이 되게 커버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올챙이 같은 걸로 웹브라우저로 들어가서 접속하고 사용자가 뒤에 IP나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면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파스라는 게 네. 예, 파스라는 거에서 이제 어떤 부분을 만드셨던 거였어요? 저는 그 파스라고 하면은 앞에 개발자의 어플리케이션 개발만 하면 뒤에 서버가 알아서 네네네. 동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클립스에 확장하는 부분을 개발했고요. 아, 그러면 클라이언트 쪽을 만드셨다는 얘기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버 쪽 개발하시는 분 따로 계시는 거고. 예. 그러면 그러면 그 파스라는 게 그러면 웹에서 이제 그 파스를 관리하거나 약간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개발틀은 이클립스로 되어 있고 네. 보통 웹 브라우저에서 나는 뭐 어느 서버에 어떻게 쓰겠다라고 등록을 하고 네네네. 그러면 서버 보통 정보들이 오잖아요. 그 정보를 가지고 이클립스로 개발해서 서버로 디플로이하면 서버는 알아서 통캣이나 이런 것들은 그 클라우드상에서 알아서 이렇게 생성되는 거죠. 통캣이 알아서 이렇게 동작하고 네네. IP가 알아서 분배되고. 근데 좀 저는 좀 약간 특이하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예. 일반적으로 파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서버가 여러 대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그 서버를 일반적인 웹 브라우저로 접근해서 그냥 관리하거나 예, 예. 하는데 그거를 굳이 이클립스에서 하려는 거 하신 이유가 있었나요? 올챙이를요? 아니요, 그 파스 관리할 때. 관리는 거 말고 네. 개발은 어차피 이클립스로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 다음에 그 아, 이클립스로 개발된 예를 들어서 웹 같은 경우는 와르 파일을 서버로 올려줘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개발 툴 쪽을 개발한 거죠. 네네.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2011년부터 올챙이를 이제 회사에서 필요에 의해서 개발을 하셨고. 회사에서는 이제 사이드 잡으로 저녁에나 주말에 계속 아. 그 JCO 발표용으로 만들었는데 네네네. 그 데모로 만들었는데 네. 데모로 만들어서 이제 옆에 개발자들 보여주잖아요. 네네. 이거 내가 데모로 하려고 만들었어라고 이렇게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면 꼭 필요하다고. 회사 업무와 별개로 따로 만드신 거였어요? 예, 예. 개인적으로 만드신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회사 네. 업무랑 상관없고 개인적으로 만들고 예를 들어서 2011년, 12년 회사 다닐 때까지는 네. 토요일, 일요일 계속 회사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뭐 금요일 날, 토요일 날 회사에서 아예 날을 세고 아니 그럼 집에서 댁에서 안 좋아하지 않으셨나요? 많이 안 좋아하는 분명히 하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안 좋아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애를 어차피 사무실에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네. 애를 데리고 같이 사무실에 와서 아. 애는 공부시키고 아니면 애는 뭔가 하게 하고 저는 네. 일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했죠. 아. 아니면 어느 날은 뭐 이런 거 하면 회사에 또 그러지 못했는데 가족이 그냥 통째로 다 정말요? 사실 회사에서는 잘 모르는 거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네네네. 사무실에가 거의 뭐라고 그러죠? 팀마다 거의 네. 블럭이 되어 있어서
아 그러면 그렇게 해서 뭐 퇴근 시간 이후에 그 예. 주말에 이제 그렇게 해서 틈틈이 짬을 내서 만드신 거잖아요. 예.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회사 사람들한테 보여줬을 때 반응은 어땠나요? 반응은 되게 좋았죠. 반응은 만약에 이제 웹브라우저로 뭔가 액션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해졌는데 네. 만약에 그게 있었으면 굉장히 간단해졌겠다. 뭐 이런 의견도 많이 나왔고 또 그 다른 저희 팀 말고 다른 팀은 그 클라우드 DB를 개발하고 있었는데 그 팀도 올챙이 같은 게 필요했거든요. 근데 그 팀도 올챙이를 좀 써보려고 같이 테스트 해주고 서베이도 좀 해주시고요. 그럼 나중에 회사에서 좀 채택도 하고 하셨나요? 사용하고 많이 사용하셨나요? 많이 사용은 못했죠. 근데 그때는 이제 초창기여서 그랬던 거고. 예, 초창기였고 네. 이제 회사가 합병이나 뭐 이런 거 되면서 저도 그만둬야 되는 상황도 조금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올챙이를 좀 본격적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죠. 예. 그럼 그게 이제 12년. 2012년. 예. 그러면 그게 2012년 보통 그럼 2012년에 그 공개소프트 대상을 받으셨잖아요. 예. 네. 그럼 그거에 내가 응모해 뭐 참가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어떻게 하시게 됐어요? 제가 만들고 있는 것들 전 페이스북에 계속 올렸었는데 네. 어떤 분이 이런 대회도 있다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네네네. 이미 소스도 오픈 소스이고 네. 이미 소스도 공개되어 있으니까 그냥 등록해 보라고 네. 예, 공유해 주셔가지고 예, 등록했어요. 아, 뭔가 이게- 상을 받거나 이게- 뭔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등록을 했는데 대상을 받으신 거. 예, 저는 특별히 뭔가 목적을 네. 가지고 한 건 아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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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차피 제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도 오픈 소스이고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자 대회니까 그냥 한번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등록하고 그 프로그램을 따라 했죠. 근데 보통 이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자 대회가 네. 사실 국내에서는 좀 정말 큰 대회 중에 하나잖아요. 예. 네, 네. 근데 거기에서 사실 입상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대상을 받으셨다는 게 사실 되게 대단해 보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대상을 받는 과정에서 뭐 좀 힘드셨던 것 같은 게 있나요? 힘든 점? 아니면 올챙이가 대상을 받을 수 있었던 뭐 이유 같은 게 있으시다면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뭐 야 이런 게 참 좋았다 뭐 이런 거 올챙이 자체가 좋아서 만드시는 분도 좋은 것 같거든요. 농담이었고요. 그냥 그러니까 공개 소프트웨어니까 네, 네. 되도록이면 제가 만들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투명하게 알리려고 좀 노력을 네네. 했고요. 그 다음에 만들고 있는 과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계속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올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공감을 살려고 했고 네네. 사람들의 의견들을 계속 코드에 반영했고 아, 그 다음에 또 그런 것들을 보통 그러니까 공개 소프트웨어 어떤 공개 소프트웨어는 뭐 3개월에 한 번씩 소스를 오픈한다던가 뭐 일부 소스는 뭐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한 2, 3주에 한 번씩 계속 빌드를 해서 릴리즈 버전을 계속 내놨어요. 그러니까 빨리 의견을 빨리 받고 그것들을 빨리 빌드하고 다시 의견 받고 다시 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하고 그게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집에 있으면 집 안에 개발 공간이 있으니까 거의 그러니까 자는 시간 빼고는 거의 다 올챙이 개발하는 와. 거죠. 사실 하루에 한 네. 20시간 정도? 20시간. 정말 진짜 그렇게 개발하는 게 진짜 좋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예. 진짜 저도 사실 프로그래머로 좀 개발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려서부터 이제 개발을 쭉 하면서 저도 뭐 하루에 몇 시간 안 자고 맨날 밤새서 하긴 하는데 참 저와 비슷한 분이 또 있다는 게 저도 집에서 도박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예. 네. 저도 뭐 맨날 새벽 2시, 3시에 자가지고 맨날 아내가 방에 와서 안 자냐고 근데 사실 아내는 성격이 되게 조용조용해서 예. 자라고 하면서 간식 갖다 주거든요. 맞아요. 그럼 이제 저도 이제 하다가 미안해서 이제 가서 자고 그러는데 그렇게까지 하셨기 때문에 대상을 받았다라는 게 왜 저는 대상이 못 받았을까요?
아니, 사실 이게 왜냐면 저는 공개 소프트 대상에 나간 적이 없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어떤 그런 출품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출품한 적이 없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그 내 제품을 만들어서 누군가와 공유하고자 하는 목적 의식 그리고 그런 열정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소스를 전부 다 공개하셨잖아요. 소스 전부 다 공개하시고 그 결과물도 현재까지 대가 없이 보통 옵소스는 대가를 잘 안 받으니까요. 안 받죠. 뭐 마이스크 같은 건 좀 받긴 하지만 그건 이제 회사니까. 그래서 오픈소스를 하시는 분들은 대가 없이 자기의 열정만으로 꽤 오랜 시간, 많은 시간을 들인단 말이죠. 예. 네. 그러면 사실 아까 처음에 얘기 나눈 것처럼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리고 회의감도 중간중간 들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뭐 그런 경험도 혹시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오픈소스라는 것을 만들면 누군가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이는 만들기 되게 힘들거든요. 또 일반 앱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울챙이 같은 그 개발 툴 플랫폼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단기간 내에 뭔가 수익이 나는 회사가 해도 단기간 내에 수익이 나거나 뭔가 결과물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종류 중에 또 하나잖아요. 네. 처음에는 잘 몰라서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비즈니스? 저는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잘 만들면 누군가는 좋게 봐줄 것이고 좋게 봐주면 어떻게든 간에 수익이 생길 거다. 혹은 누군가는 처음엔 사줄 것이다 라고 되게 순진하게 개발자 마인드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꿋꿋이 버텼는데 많이 배고프죠. 언젠가는 반응이 오리라 생각하고 근데 그게 되게 그렇게 많이 길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예, 전혀 생각 못했어요. 그냥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그리고 좋은 소스 코드를 내보내면 누군가는 알아봐 주겠지. 예, 누군가는 기증을 해주고 누군가는 펀딩이라던가 누군가가 사주거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었더라고요.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었고 2011년부터 지금까지 하시면 진짜 올해 2년 넘게 하신 거잖아요. 2년 정도 하신 거잖아요. 벌써 2014년이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요즘에는 분위기가 어떤가요? 올챙이 쪽에 많이 커뮤니티가 활성화됐나요? 예, 요즘은 이제 예전에는 그 깃허브 올챙이 소스가 깃허브에 있는데 이슈도 혼자 올리고 패치도 혼자 하고 빌드도 혼자 하고 그랬는데 그 되게 외롭지 않아요? 되게 어렵죠.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컴퓨터도 많이 늘고 이슈도 제가 올리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올리고 코드도 그러니까 플리캐스트도 제가 올린 코드보다 다른 분들이 더 많이 하시고 그래서 조금씩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올챙이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세요? 지금 커미터는 그다음에 부자형님, 그다음에 전수연님, 그다음에 빌리구님 이렇게 4명이고요. 4분이요? 그 외에도 또 다른 분들 계시지 않나요? 예, 인도네시아 언어 번역해 주시는 분이 계시고요. 이름이 잠깐 생각이 안 나가지고 죄송하네요. 계시고 기타 이제 뭐 하이브 같은 거 퓨처들 잡아주시는 기능 목록 같은 거나 조언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계속 그렇게 생기고 있습니다. 참 그러고 보니까는 올챙이가 지금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글만으로 제공되는 게 아니라 다른 언어로도 제공되고 있잖아요. 어떤 언어가 지금 그러니까 매뉴얼은 인도네시아 언어로 그 인도네시아 분이 번역해주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영어 이렇게. 그럼 그분들도 다 이제 그냥 자원봉사 그 재능기부처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언어도 이제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예. 일본어 같은 경우는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게 소스가 굉장히 자주 바뀌잖아요. 2, 3주에 한 번씩 빌드되고 그렇게 되면 매뉴얼도 새로 써야 되고 번역도 새로 써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번역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에 이제 체계를 하나씩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아요. 한 3개월에 한 번씩 전체 뭐 리뉴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하나씩 이제 뭐라 그러죠? 규칙? 올챙이 커뮤니티 안에 규칙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계속 그 빌드 해가지고 2주마다 지금도 계속 업데이트를 하시는 거예요? 2주, 늦어도 한 달 이렇게요. 그럼 다운로드 수도 그동안 많이 올라가나요? 그렇죠. 지금은 다운로드가 하루에 한 20번? 20번? 20번 정도 되죠. 누적은 어느 정도? 누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올챙이가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진 않은 거잖아요. 아까 번역하신 것처럼. 예. 네. 외국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구글 사이트, 구글 분석, 그 구글 아날리스틱 이거 보면 우리나라에서 한 70% 정도고 외국에서 한 30% 정도 됩니다. 고정 팬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올챙이에. 당연하죠. 네, 그래서 근데 사실 이게 제가 보기에도 예. 올챙이가 되게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사실 네. 처음에 이제 예전에 한번 뵀을 때는 올챙이를 만드신다고 하시길래 일단 옵소스 하는 자체는 되게 대단했는데 보통 옵소스들이 그렇게 결과물들이 아주 뛰어나지 않더라고요. 예. 왜냐면 개인 개발자들이 이제 자기 시간을 틈틈이 시간 쪼개서 하다 보니까 어떤 회사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솔루션이나 그런 제품보다는 품질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올챙이는 그런 어떤 상용 프로그램보다 견줄 만한 또는 뛰어난 그런 뭐 기능적으로나 UI적으로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 올챙이를 만든 UI가 아까 말씀드린 이클립스잖아요. 이 올챙이를 왜 이클립스로 만들게 되셨는지. 제가 제일 잘 쓰는 툴이 이클립스였어요. 저는 네. 이클립스 플랫폼 개발자이고요. 제가 제일 익숙한 걸로 만든 거죠. 근데 올챙이는 그 이클립스 플랫폼 위에서 도는 소프트웨어잖아요. 예. 사실 저는 그게 되게 정말 처음이었어요. 그런 소프트웨어를 본 게요. 사실 우리 이클립스에서 플러그인 같은 거 많이 깔아서 쓰긴 하지만 그 이클립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걸 처음 봤거든요. 네. 그 이클립스 플랫폼에서 만들 때 어떤 장점이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이클립스는 지금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개발되어 있는 오픈소스이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만든 거니까 그만큼 저희 같은 사람들은 알면 알수록 쉬운 거죠. 좋은 거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써서 만들었으니까 저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가 만들고 싶은 것들을 그냥 잘 만들어내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뭐 그런 아이디어가 없으면 그 아이디어부터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클립스는 이미 그런 개발 툴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가 필요하고 그걸 어떻게 확장해야 되면 된다라는 것들이 잘 되어 있으니까 저는 그것들을 잘 확장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보통 그 어떤 소프트를 만들 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그 기반의 어떤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는데 이클립스를 쓰게 되면 그 플랫폼을 만들 시간을 이클립스가 대신해 주기 때문에 자기는 아이디어만 구현하면 된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클립스 플랫폼이 지금은 그 올챙이가 독립적인 스탠드얼론으로 돌기도 하고 그리고 웹 기반에서 돌기도 하더라고요. 통캐드나 그게 이클립스가 자동으로 해주는 건가요? 그 자동으로 해주지는 않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독립 실행할 수 있는 모듈은 제가 확장 개발한 부분이에요. 어차피 그 이클립스가 OSGI라는 그 플랫폼 위에서 동작하는 거여서 만약에 통캣으로 시작을 해도 OSGI 서버를 띄우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냥 EXE나 이런 것도 실행해도 그 ZT 서버가 시작하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OSGI가 밑에 기반 프레임으로 깔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기능 하나들을 번들로 확장해서 개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다른 분들이 올챙이에 확장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클립스에 플러그인 번들을 하나 올챙이에 끼워 놓으면 올챙이가 이렇게 계속 커지는 건가요? 계속 커져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커지면 좀 무거워지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런 건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클립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레이지 로딩이나 뭐 이런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쓴 플러그인들은 아예 시작할 때부터 동작하지 않게 하거나 이렇게 필요할 때만 로딩한다. 로딩할 수도 있고 요즘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이긴 해요. 처음에 시작할 때 뭐 단계들이 계속 들어가고 보안 들어가니까 하나라도 더 줄이려고 뒤에 그 이클립스 파라미터 있잖아요. 파라미터들을 계속 추가하고 있습니다. 아유 땀나. 그러면 지금 사실 올챙이로 계속 오픈소스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올챙이로 사실 돈을 버신 적이 없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2년, 이제 3년째 접어드는데 3년째 이 올챙이를 어떻게 개발을 하고 계시는지가 저는 되게 신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생활은 사실은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꽤 오래 했으니까 그 직장 생활 오래 했다는 거는 조금씩은 그래도 저축을 하잖아요. 네네. 그것들을 좀 많이 사용했고요. 개인 돈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개인 돈. 네, 현영님의 돈. 예, 네. 개인 돈이고, 그다음에 가끔은 교육이나 가끔은 이렇게 그 회사 가서 근무하는 거 말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조그만 엔진 같은 거라든가 그런 것들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생활비 정도는,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생활비 정도는 도움은 안 되지만, 네, 계속 어쨌든 간에 수입은 있어야 되니까. 아, 그러면 기업 같은 데서 이렇게 예, 지금 올챙이가 되게 품질이 많이 좋아져서 제품이 되게 좋잖아요. 예. 기업 같은 데서 이렇게 후원해주겠다고 선뜻 나서는 데는 없었나요? 그러니까 저도 후원을 좀 받고 있어요. 그래서 뭐 멘텍이라던가 아니면 뭐 지앤선이라던가 뭐 이런 커뮤니티 분들이 후원 조금씩 해주셨어요. 한 2,300불 정도? 예, 그 정도 지금까지는 후원 받은 것 같아요. 한 240만 원? 50만 원 정도? 근데 그것도 안 쓰고 그냥 모아놓으신다면서요? 죄송해요, 썼어요. 아, 네. 요새 거의 통장 잔고가 거의 요새 바닥이라서. 네. 아, 죄송합니다. 아니, 뺄 때까지만 해도 안 쓰고 있었는데. 사실 저는 되게 예. 걱정했거든요. 예, 예. 걱정해서 그걸 그렇게 해서 모아놓으신다고 나중에 예. 자기가 되게 정말 힘들 때 쓰신다고 모아놓으신다고 하셔서 저는 도대체 그걸 어떻게 하실까? 예, 예. 예, 근데 힘든 때가 지나셨던 거. 예. 네, 아니, 되게 대단하신 그런 거 보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자신의 3년 앞으로 미래도 거기다 지금 다 걸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보통은 이렇게 시도하는 것 자체를 되게 크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손해 보는 거는 월급 정도 손해 본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직장인은 제가 직장을 안 나가니까 월급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월급을 못 받는 대신에 제가 얻을 수 있는 거 올챙이, 오픈소스, 저의 삶, 가족의 삶 혹은 뭔가 이런 의미 있는 것들을 좀 포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월급 다도 아니고 생활비를 포기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리고 그걸 이제 그게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라고 믿으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집에서 있으니까 평소 쓰는 것보다 제가 거의 쓰는 게 없잖아요. 차비 들어가지도 않고 밥도 집에서 먹고 네. 사람들도 잘 안 만나고 그런 거니까 사실은 그다음에 저희 차도 없고 네. 전세 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뭐 빚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냥 잘 그 생활비 정도를 수입이 있으면 되는 거고 혹은 지금까지 벌어놨던 거 가지고 그 생활비를 충당하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얻을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개발, 오픈소스, 올챙이 같이 좀 뭐 혁신 혹은 좀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것들, 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예, 기술? 그런 것들, 또 엔지니어로서 뭔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한 번쯤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요. 보통 개발자들 보면 나이 50대면 어떡하지? 40대면 어떡하지? 라고 고민을 많이 하는데 대안이 없으니까 계속 직장 생활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 치킨집 차린다라는 얘기도 있고. 예, 근데 그런 것보다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뭔가 만들어 보고 시도해 보고 뭐 사실은 사람마다 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다 올챙이가 예를 들어서 잘 돼서 돈을 많이 벌겠다. 뭐 이러면 좋지만 안 그래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정말 전력 투구해서 만들어 보고 평가받아 보고 안 되면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야지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면 그래도 어떻게 보면 그러면 가족분들이 거기에 이제 어떤 공감을 가지고 계셔야지만 하는 거잖아요. 사실 예, 가장 든든한 후원자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걸 지금도 많은 큰 도움을 받고 계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족분들한테. 맞죠. 예. 네네네.
그러니까 와이프를 처음 설득할 때는 내가 이런 게 있고 이렇게 해볼 거야. 대신에 통장 잔고가 비상금 밑으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내가 해보고 싶어 라고 와이프에게 말을 했죠. 그 다음에 와이프랑 잘 놀아줘야죠. 아, 네네. 아, 그게 비결이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같이 커피 한 잔 먹으면서 네, 네. 이야기하고, 예를 들어서 아침에 어린이집 아이를 데려다 준다든가 네. 데리고 온다든가, 네. 아니 뭐 설거지나 청소를 좀 잘한다든가 네. 뭐 이런 게 필요하죠. 물론 개발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오픈소스를 계속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게 와이프랑 약속했던 것들이 지금 한계치에 다다라 왔고, 네. 더 이상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안 네.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전 직장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직장 가도 틈틈이 올챙이는 개발하겠죠. 그렇지만 다 내팽개치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제 한계치만큼 왔을 때 네. 과감하게 이렇게 직장 가서 또 돈을 벌고 열심히 살아야죠. 그게 제 한계라고 보고요. 아, 그리고 그러면 그 사실 개발을 되게 오랫동안 하셨잖아, 지금까지. 예.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 요즘에는 몇 년 전부터인가 오픈소스에 대한 좀 사회적인 관심도 많이 높아져서요. 예. 네, 올챙이도 이제 그 많이 관심의 대상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예. 네. 그러면서 오픈소스를 하고자 하는 개발자분들도 많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선배로서 오픈소스를 이제 막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게 예. 좀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뭐 조언 같은 거. 일단은 재밌게, 네. 즐겁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어 보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겠다라는 거는 좀 위험한 발상이고요. 개인이요. 또 제가 해보니까 2년, 3년 이렇게 헌신적으로 누군가 노력하지 않으면 잘 되기는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또 그렇게 섣불리 만들어서 접근하는 오픈소스는 그렇게 찬성하고 싶진 않고요. 굉장히 치밀한 계획, 또 의도, 또 오픈소스라 하면 다른 일반적인 프로젝트들보다는 훨씬 더 그러니까 진취적으로 이렇게 빨리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다 있는 시스템들을 다시 가지고 오픈하는 것도 물론 의미 있지만 개발자가 오픈소스를 하겠다는 것은 좀 더 그렇게 좀 뭔가 사회에 좀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그 현종님은 본인을 코더라고 소개하셨었어요. 예. 네, 그 코더라고 다른 분들은 사실 좀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예, 아키텍트 해가지고 아니면 자기를 좀 더 많이 포장하려는 느낌으로도 많이 그 자기를 지칭하거든요. 예. 근데 왜 코더라고 소개를 하셨는지. 저는 코딩하는 게 즐거워요. 물론 그림 그리고 설명하는 것도 되게 즐거운데 전 코딩하는 게 되게 즐거워요. 또 그 이 프로그램 이것도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 역할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코드는 되게 낮은 거고 예를 들어 아키텍처는 되게 높은 거고 이렇게 뭔가 자기의 것들을 좀 더 좋게 포장하려고 하거나 뭔가 이렇게 계급이 있는 것처럼 예, 나누잖아요. 그렇게 네. 하는 게 좋지 않아서 코드다. 아, 근데 좀 보통 반말심리로? 그 개발을 좀 잘한다고 하시는 분들, 뭐 그렇게 하기에는 좀 오해가 여지 있으네요. 일단 예. 일부에서는 예. 일부 분들은 뭐 코더와 프로그래머를 굳이 구분해서 예. 너는 프로그래머가 될 거냐, 코더가 될 거냐라고 약간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웃기는 이야기 같아요. 저는 그런 분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진짜 개발자이신지 한번 좀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코더가 약간 그냥 그 어떤 종이에 써져 있는 것들을 타이핑만 하는 식으로 비하한다는 네, 그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프로그램이 어떻게 있는 거 텍스트를 타이핑만 해서 결과가 나오겠어요?
옛날에 네. 마이컴은 이렇게 베꼈지만. 네.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뭐 인식의 문제인 것 같고요. 뭐 예. 그러면 그 코더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예. 네. 저는 코더가 해커 같아요. 네. 자기가 만들고 싶은 것들을 코드로 자유스럽게 만들고 내놔보고 빠르게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 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코드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 대신에 코드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 네. 음. 그게 개발자랑 뭐가 틀린지 잘 모르겠어요.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네. 네. 사실 프로그래머라고 해서 코드를 안 짜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굳이 늘 코드를 짜는 사람들이라서 코더라고 하는 건데 예, 그걸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럼 앞으로도 코드 짜는 걸 계속 즐기실 거잖아요. 네. 근데 아까 보통 프로그래머들이 그 직업 생명이 되게 짧다고 하는 얘기도 있잖아요. 뭐 40이 넘어가면 예, 예. 네. 뭐 프로그래머를 그만두고 승진하지 못하면 치킨집을 차려야 된다. 그것도 이제 회사 근처에 차려야 회사 근처에 차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예, 개발자로 네. 일하다가 그만둔 치킨집 뭐 이런 네. 식으로. 네. 예, 예, 예.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언제까지 그 코더로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능력이 되는 데까지는 계속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험들을 요새는 좀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A로 갈 건지 B로 갈 건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프로그램적으로나 아키텍처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둘 다 지금 상태로는 괜찮아 보였어요. 근데 느낌상 B가 더 맞는 것 같아서 네. B를 찍었어요. 네. 그게 한 반년 정도 흘렸더니 B로 찍는 게 맞았어. 이 네, 맞았어요. 네, 네. 맞았어요. 그 말은 그런 경험들을 계속 하는데 그거는 어떤 거 같냐면 프로그래머로서 계속 해보니까 뭔가 이거에 대한 감이 생기고 뭔가 직관이 생기는 거라고 보거든요. 경력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그래서 가면 갈수록 제가 계속 개발하고 좋아한다면 나이가 먹어도 이런 것들은 계속 쌓일 것이고 그런 감들이 계속 필요하다고 할 거라고 봐요. 물론 제가 코드를 그만두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겠지만 제가 코드를 계속 만들고 책을 계속 보고 공부하고 또 다른 분들이랑 이야기하는 한은 그런 것들이 계속 좋아져서 나이 먹어도 계속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예. 진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서 네. 자 당신에게 예. 현정님에게 예. 연봉 10억을 줄 테니 관리자를 해라. 예. 아니면은 그냥 프로그램을 해라. 예.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10억이요? 네. 10억이면 사실은 저 코딩 하는 게 또 좋아하지만 여행 가는 것도 너무 좋아하는데 고민되네요. 그런 고민을 하시는군요. 네. 네. 아주 과감하게 저는 코드를 선택할 겁니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네. 이 직업적으로 프로그래머가 저한테는 되게 좋고 되게 재밌는 일이에요. 되게 좋아요. 근데 작년에 파키스탄에 거의 한 달 동안 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너무 좀 네. 재밌었어요. 그 지역도 계속 좋았고 사람 사는 게 너무 불쌍했고 또 같은 사람인데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라는 질문을 저한테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좀 여유가 되면 저는 그 사람들이랑 같이 살면서 뭔가 도움이 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기대하셨던 대답이 아니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 한 달 동안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요. 네. 사실 오픈소스를 하시면서 그럼 한 달 동안은 코드 개발을 못 하셨었겠네요. 아니죠. 어차피 노트북 들고 가는 거니까 네네네. 거기서 개발하면 되죠. 거기도 네트워크도 다 되고 그러니까요. 그럼 거기서는 그래도 근데 문제는 있습니다. 네. 파키스탄이 네. 두세 시간에 한 번씩 전기가 끊깁니다. 정말요? 예, 물도 끊깁니다. 그래서 한 네. 몇 시간은 전기가 안 들어오고 몇 시간은 전기가 들어와서 그때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예. 약간 우리가 참 행복하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하셨겠어요. 참 예.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구나라는. 예, 한편으로는 되게 행복했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 상황이 되게 안타까웠죠.
그 사람 반대로요. 네, 예. 네. 그러니까 행복에 대한 기준이 사람마다 다 그쵸. 틀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굉장히 그러니까 예전에 어차피 인도에서 나눠진 곳이 파키스탄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걔네들 계급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 매일마다 집에 청소하러 오는 네. 청소부 아저씨가 네. 있으셨어요. 그 청소부는 정말로 파키스탄은 아직도 그 밑에 그 어떻게 표현해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지만 그 하수구가 보이거든요. 네. 하수구에 오물들이 보이고 네. 거기에 직접 사람이 들어가서 청소하시는 분 아, 네. 몸으로. 근데 행복하세요. 아, 행복해요. 근데 한국에서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지만 네. 행복하지 않은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 상대적으로 행복해요. 풍족해 보이지만 행복하지 않는 네. 거죠. 거기는 되게 불행해 보이지만 네. 행복하고. 그 불행한 것도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예, 예. 그 사람들은 불행할 것이다라고 미리 이제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많이 안타깝죠. 예를 들어서 열 몇 살 된 아이가 한 번도 연필을 잡아보지 못한 아이. 네네. 예. 물론 이 연필을 못 잡아봤다는 거는 쓰거나 읽거나 이거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아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죠. 행복하다. 예를 들어서 그 피난민촌이 있는데 바로 옆에는 공동묘지. 물론 파키스탄이 공동묘지가 바로 옆에 있는 마을이 있다고 하지만요. 공동묘지 다 쓰러져 가는 집 50도가 올라가는데 맨발로 뛰어다니는 아이들. 정말로 그 그 때라 그래야 되나요? 기름때가 완전히 묻어가지고 네네. 떡졌는데 동생을 돌보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볼 때는 안타깝죠. 근데 가족분들이랑 다 같이 가셨죠? 예. 네. 그런 아이들에게는 적어도 연필을 잡혀주고 싶고 좀 씻어주고 싶고 뭐 기본적인 위생에 대한 것들은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럼 나중에 뭔가 이렇게 오픈소스 사실 오픈소스도 그 만드시는 제품이 결국에는 그런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예, 예. 네. 그러면 그 앞으로의 어떤 그런 오픈소스를 그러니까 오픈소스에 대한 뭐 개인적인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하고 싶으신 일 같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오픈소스는 사실은 개발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좀 관심 갖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그러니까 잘 만들어진 오픈소스는 코드 품질이나 이런 게 되게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만드는 거 자체가 굉장히 배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소스를 어차피 까보고 소스를 확인하고 뭐 이런 작업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개발자들은 누구나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보고 생각을 해보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시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냥 한번 뭐 어떤 아이디어가 됐든지 모르지만 그냥 한번 시도해보고 그게 좋든 싫든 사용자가 다 외면하든 간에 뭐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예. 그 오픈소스 쪽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아래 한글. 네네, 네, 아래한글 네. 라이브러리가 좀 안 좋은 얘기가 있어서 좀 민감하긴 하지만 네. 오픈소스 개발을 하다 보면 사실 그런 거 있죠. 안 해도 될 걸, 그러니까 사실 내가 오픈하지 않았으면 안 좋은 얘기를 안 들었는데 네. 공개해가지고 안 좋은 얘기를 듣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많죠. 네. 그럴 때는 좀 마음이 아프지 않으세요? 많이 힘들죠. 그러니까 올챙이 이렇게 말하는데 하루에 20시간, 열 몇 시간씩 계속 하고 있는데 안 좋은 이야기 그러니까 품질이 안 좋다, 혹은 코드가 개판이다, 혹은 뭐 이건 정말 방향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는 괜찮아요. 이런 이야기는 되게 즐거워요. 다시 만들면 되니까. 근데 그거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 수 네, 있으니까. 그건 네. 만들면 되는데 네, 네. 그거 말고 그거 위에 정치적인 것들이 되게 많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가 그냥 복사했다더라. 네. 누가 이거 되게 민감하니까. 예. 누가 뭐 했다더라. 아니 뭐 아래 한글처럼 네. 그런 상황이 되면 네. 그리고 프로젝트가 결국은 자기 손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만들었던 프로젝트를 없애겠다라는 그 결정 그쵸. 자체를 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결정이거든요. 사실 저도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그분이 네. 쓰신 글 봤는데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예. 네.
참 그런 거 보면 오픈소스가 나는 되게 좋은 취지로 시작했고 내 모든 걸 바쳐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좀 안 좋게 이용하시거나 예. 안 좋게만 바라보시는 분들도 적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코드의 어떤 코드의 품질도 말씀하셨는데 예. 그 좋은 코드란 어떤 코드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코드는 일단은 사람이 보기 편해야죠. 그러니까 올챙이 프로젝트를 예로 들면 한 95% 정도는 평이한 코드로 해결할 수 있는 코드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코드들은 되게 사람이 알아먹기 쉽게 만들어야 되고 굉장히 크리티컬한 코드, 그러니까 엔진의 속도가 요하는 코드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복잡해지고 속도를 위해서 코드를 짜야 되지만 일반적인 대부분의 코드들은 사람이 편하게 볼 수 있는 코드? 결국엔 그 코드를 유지보수하는 사람들도 프로그래머, 코더인 사람이니까. 예. 네. 그 사람들이 편하게 볼 수 있는 코드가 좋은 코드라고 생각합니다. 뭐 클린 코드나 이런 코드들 보면 너무 1 더하기 1은 2다. 네. 2가 아니면 나쁜 코드고 네. 2가 아니면 바보다. 뭐 이런 식의 그 제약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네. 건 또 좀 너무 좀 힘들고요. 그거 말고 일단은 만든 사람들이 재밌게 즐겁게 할 수 있는 코드가 좋은 코드라고 봐요. 그러면 그 말은 코드 자체가 어떤 그 개발자의 눈높이에 맞게 쓰여지는 게 좋은 코드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면 중학생이 코드를 짰으면 예. 그 중학생이 최선을 다해 코드를 짰다면 그 코드는 좋은 코드라 인정해 줄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은 발전이 많이 없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 틀린데 저 같은 경우는 그 결과물 자체를 한 줄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1, 2, 3, 4를 해야 되면 1, 2, 3, 4를 한 줄로 만들거나 코드를 다로 빼가지고 쉽게 만들려고 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일단은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학생 수준의 코드가 쉽다는 것 자체는 좀 어려울 수 있는 이야기고요. 사실 제가 좀 예를 좀 다르게 좀 들긴 했지만 그러면 일단 지금 그 QA 그 질문이 조현정님께 질문이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온라인으로 올라와서 제가 몇 개를 좀 질문을 대신 드릴게요. 예. 김한수님께서 질문하신 건데 이건 아까 그 가정을 꾸리면서 수입이 있어야 하는데 수입원 창출은 어떻게 하시는지요는 아까 이제 대답하셨었고요. 예. 그 좋아서 하는 MQ러스님이 좋아서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슬럼프가 있으셨을 거다. 그래서 그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저는 파키스탄 가기 전에 거의 번아웃 상태였어요. 그 체력은 멀쩡해요. 체력은 멀쩡하고 책상에는 앞에 앉아 있고 컴퓨터도 켜져 있는데 머리가 도저히 일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찬찬히 이렇게 저를 되짚어 보니까 제가 그 상태에 빠져 있었더라고요. 그래도 사실은 천천히 하려고 하고 되도록이면 그때는 가족이랑 애들이랑 같이 많이 놀려고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슬럼프를 극복하신 거죠? 오히려 더 그거를 해결하려고 제가 저를 학대하는 게 아니고 가족이나 옆에 챙겨야 될 사람들 그때 좀 더 챙기고 같이 좀 더 놀고. 그 되게 와닿네요. 사실 저도 많은 시간을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 보면 지치더라고요. 지치는데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말씀하시면 진짜 학대처럼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거기서 빠져나가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사실 전 아내가 와가지고 힘들지 한마디 해줘서 그 집에 이제 아내랑 같이 방에 가서 TV를 보면 사실 TV가 그리 썩 재미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약간 기분이 많이 되게 좋아지거든요. 힘을 얻는 거. 그렇죠. 그런 휴식이 프로그래머들한테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다른 질문 하나 되게 재밌는 질문인데요. 올챙이란 이름을 지으신 이유. 김완수님께서 질문. 네. 올챙이는 사실은 그 올챙이가 DB툴이어서 DB툴 중에 유명한 토두가 있잖아요. 네네네. 토두 두꺼비고
그때 이름을 지을 때 두꺼비니까 난 올챙이 근데 작은 그러면 아이여서. 그 두꺼비는 크잖아요. 네. 되게 무섭게 생겼고. 대왕개구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왕개구리나 아니면은 네. 황소개구리 이런 걸로 짓지 왜 올챙이였어요? 이제 시작했으니까 올챙이를 키워서 대왕개구리로 만들겠다 내가. 그럼 나중에 이름이 좀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근데 올챙이로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네. 야, 올챙이가 언제 개구리 되냐 계속 물으시는데. 개발하시는 분들 사이에도 이제 그런 얘기 하시고 예. 도대체 우리 한 3년 했는데 이제 개구리도 돼야 되지 않겠어요? 뒷다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뭐 이런 거. 뒷다리도 그래서 예전에 프로젝트 그러니까 그 올챙이라는 프로젝트가 네. 있고 서브 프로젝트 명을 계속 짓는데 처음에는 뒷다리 나오게 프로젝트, 앞다리 나오게 프로젝트, 꼬리 프로젝트라는 서브 프로젝트 명을 계속 짓다가 네. 더 이상 이름이 없다. 이제 개구리 학명을 가지고 개구리명을 하나씩 짓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올챙이라는 이름을 버리기가 정이 가는 거죠 이제. 네, 정이 가고 올챙이는 이제 여러분 다 컸습니다. 사실상 컸다. 예, 다 커서 네. 올챙이 언제 크냐고 묻지 말아주세요. 그 박치기님께서 예. 오픈소스의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면 뭐 극복 방안이라든지 사실 소스가 공개되어 있는 거는 예, 그 취약점이 좀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 올챙이 같은 경우도 사용자 패스워드나 이런 것들에 패스워드를 암호화해가지고 DB에 넣는데 그 암호화하는 로직도 공개되어 있어서 네. 사실은 누군가 마음을 먹고 DB를 보겠다 하면 크리티컬한 자료가 노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일반 회사라면 확장 개발을 해서 하거나 아니면 개인 개발자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다 오픈해서 쓰는 네네. 거니까 자기가 잘. 그러면 그게 또 해야죠. 오픈소스의 장점인 거잖아요. 회사가 예. 만약에 우리가 보안 취약점이 약간 이거는 개선하면 좋겠다 했을 때 예. 그거를 오픈소스니까 자기네들이 개선해서 쓰고 그걸 또 다시 사회에 다시 돌려주면 더 좋은 거고요. 예, 그러니까 라이센스에 따라서 틀린데 아파치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굳이 소스 같은 거 공개하지 않아도 되니까 상관없는데 LGPL이나 GPL 라이센스 계열은 소스 다시 오픈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힘드니까 그래서 만든 저작권자한테 야 우리 소스 공개하지 않을 테니까 야 우리하고 계약을 맺자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을 만들어 가야죠. 그러면 올챙이는 지금 라이센스가 어떻게 돼요? LGPL입니다. 네네. 그러면 기업에서 올챙이를 쓸 때에는 이제 현정님과 얘기를 나눠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스를 공개하기 싫으면 자기가 확장 개발했는데 싫으면. 소스를 네네. 공개하기 싫으면 저랑 뭔가 계약을 맺어야 되는 그런 라이센스입니다. 그 김완수님께서 괜찮은 개발사 회사에서 예. 많이 러브콜을 하셨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경우가 있느냐? 뭐 뉴욕 그 러브콜이 왔을 때 진짜 들어갈까? 뭐 그런 생각 혹시 있으신가요? 없진 않으시죠? 의외인데 있잖아요. 네. 의외인데 회사들이 저를 싫어합니다. 네. 이 회사들이 저를 싫어해요. 저 같은 사람 데리고 가서 네. 놀 곳이 그렇게 많지 않대요. 그래가지고 많이 로브콜을 안 하세요. 네네네. 네. 그래요. 그 회사에서 러브콜을 했을 때 나는 들어가서도 올챙이를 개발하겠다. 이제 약간 그런 조건을 거셨던 거였어요? 그렇게 거셨던 것도 있죠. 거셨던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오픈소스의 목적이 사실은 좋은 회사 들어가기 위한 걸로 오픈소스를 하겠다 이런 의도 자체는 사실은 저는 별로 찬성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또 다른 뭔가 인사이트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고요. 네. 그러면 또 하나 예. 저를 좀 볼게요. 네, 그 허성현님께서 채팅방에서 예. 허성현님께서 아는 분이 다른 분이 예. 현정님과 같은 길을 예. 가겠다라고 예. 하시면 추천하실 건지? 예, 저는 추천합니다. 물론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는 겁니다. 네네네. 예, 그러니까 네. 자기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누군가 만들고 네. 개발자가 그것들을 사회에 내놓고 네. 그걸로 먹고 살고 네. 그래서 잘 되고
그런 케이스가 저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또 그렇게 도전하시는 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요즘 트렌드에 따라서 다 뭐 안드로이드나 아이폰 앱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게 이런 것 말고 네. 좀 더 근본적인 개발의 어떤 재밌는 것들, 자기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뭔가 좀 더 만들고 그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또 그 결과물이 괜찮으면 회사에서 누군가 사줘서 잘 되고 네.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 꼭 회사 들어가는 것만 별로 권하고 싶진 않아요. 뭔가 자기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만들고 뭐 사회에서 진짜로 아우 쓰레기네 이렇게 하면 다시 회사 들어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개발하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기술자들의 공통적인 그 장점이기도 하잖아요. 한편으로는 자기가 개발 기술이 있으면 좀 더 회사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개발자들이 계속 자기 기술을 되게 열심히 배우고 그 아이디어를 회사든 뭐든 간에 잘 만들어서 내놓고 또 그것들이 좋으면 잘 되고 누군가 사줘서요. 뭐 이런 식의 구조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근데 요즘에는 그러면 네. 뭐 취업 때문에 사실 뭐 취업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네. 예를 들면 예전에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어떻게 입시 전쟁은 공감이 가요. 우리나라 교육이 그러니. 예. 근데 취업 전쟁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취업이 되게 치열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대학생들이 옵소스에 하겠다라는 사실 선뜻 옵소스를 하려고 하는 대학생들이 없을 것 같아요, 많이. 근데 그렇죠. 사실 옵소스에 정말 열정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나이는 딱 대학생 때잖아요. 근데 저는요,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은 좋은데 그건 좋은데 그 기술적으로 그만큼 성숙해 있는 상태인지 만약에 어느 정도 그 기술에 성숙되어 있는 사람이 저는 나이가 어리다고 기술이 성숙되지 않는다라고는 전혀 생각하진 않지만 그렇게 좀 뭔가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는 경험에서 건 나오는 예. 경험이든 아이디어든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건지 그 나올 수가 있으면 저는 상관없다고 봐요. 네. 그러면 대학생들도 자기가 원한다면 그리고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과감하게 이제 옵소스든 뭐든 간에 이제 해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저는 적어도 그 2년 동안 수입이 거의 없이 버텼다는 거. 네네.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시면 바로 수입이 생기고 바로 뭔가 돈이 굉장히 들어오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안 들어왔으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생각하고 하실 수 있으면 저는 권하고 싶어요. 그러면 오픈소스 아까 말씀하신 좀 잠깐 지나갔던 얘기인데 오픈소스를 자기의 어떤 취업의 목적, 수단, 자기가 성공하는데 수단으로 생각하고 어떤 도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네. 그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는. 예, 저는 그것도 괜찮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프로젝트가 단순히 몇 개월 하고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꾸준히 계속 프로젝트도 어떤 사회처럼 어떤 계속 누군가 가꾸고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뭐 생명력을 가지고요. 근데 이제 보통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해버리면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그 프로젝트는 죽어버리니까 그런 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예를 들면 내가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 옵소스를 시작했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회사를 들어가는 순간 그 프로젝트가 사라질 확률이 높으니 그런 것보다는 좀 더 멀리 보고 재미있게 만들어 가면 예를 들어서 이거 굉장히 재밌게 만들어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회사에서 오라고 하고 인정받고 그래서 가는 건 되게 좋은데 뭔가 이거를 내가 취업을 위해서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그 의미나 오픈소스의 의미라든가 그 뭐 흐름 이런 게 좀 뭔가 좀 맞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용이라 그래야 되나? 그렇게 해서 좀 안타까운 거죠. 근데 요새가 너무 힘들어서 사실은 사회가 그런 것들 하는 친구들이 보이긴 하는데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뭐 안타깝죠. 뭐 이런 거라도 해서 스펙을 쌓아야 되는 사회가 사실 좀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할 시간이 다 있거든요. 벌써 한 시간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올챙이의 개발 계획 같은 건 어떻게 되세요? 올챙이는 이미 퓨처가 그 2.0 지금 1.22까지 나왔는데 2.0 퓨처까지는 굉장히 많이 개발할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개발 계속 열심히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경제적으로 책임질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하고 안 되면 저도 직장 가야죠. 그러면 개발자로서의 어떤 내 뭐 미래? 앞으로의 방향 같은 것도 혹시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프로페셔널이라는 책을 보면 개발의 경력 관리, 이력 관리에 대한 부분이 좀 나와 있어요. 저는 이제 그게 개발 한 8년 차, 9년 차 때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책 보면서 정말 울었어요. 아, 이 책이 나의 미래에 대해서 뭔가 조언해주고 있구나. 통찰력이 되게 뛰어나다. 뭐, 저 계속 개발해 가야죠. 재밌게. 재미있게 계속 코더로서 네. 치킨집 차리실 생각은 없어요? 네, 아직은 없습니다. 제가 제일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개발이어서. 사실 그런 농담 있잖아요. 네. 그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근처에 있는 치킨집 사장님한테 궁금한 거 물어보면 다 답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 예,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 좀 안타까운 게 사실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그 가장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개발이 대안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고 치킨집이 대안이라고 생각하면 치킨집 해야죠. 근데 저는 치킨집을 안 하기 위해서 개발을 열심히 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좀 더 그러니까 저 개인에게도 좀 더 유용하고 네. 뭔가 내가 만들고 있는 결과물에 대해서 좀 유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딱 질문 드릴게요. 예. 그 홍성준님께서 프로그래밍은 언제 시작하는 게 좋은지 여쭤보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아이가 2명 있는데 제 큰애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뭐라 그러죠? 그 블로그로 프로그램 하는 거? 네네네. 그거를 좀 시켜봤더니 되게 따분해했어요. 이게 뭔가 갖다 놓으면 프로그램 코드가 조금씩 짜지는 그런 거였는데 그게 요새 초등학생들 교육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이는 되게 따분해해서 그 C책 네네네. 예. 네. C책을 그냥 얘한테 던져거든요. 네. 야, C책을 던지면서 야, 이거 봐. 이거 보면 네가 좋아하는 게임을 만들 수 있고 네, 뭘 네, 할 수 네. 있다라고 했더니 걔가 진짜로 C책 그러면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이런 것들 좀 깔아줬어요. 네. 깔아줬더니 그게 쉬운 게 수준이 안 맞았던 거군요. 예. 그러니까 걔는 그거에 양이 안 찼나 봐요. 네.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냥 저는 그러니까 뭔가 목적 말고 애들이 재밌게 할 수 있는 수단을 계속 던져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시험 과목으로 프로그램을 넣는다. 네. 이건 되게 좀 저희가 점수라는 목적이 있고 우울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사실은 개발이라는 게 1 더하기 1은 2가 나와야 되는 이 결과물 자체를 만드는 작업이긴 하지만 이 1 더하기 1을 2로 만드는 어떤 창조적인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시험으로 평가해 버리면 좀 우울하지 않을까? 그쵸.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C책 던졌더니 어느 정도 해요. 포인트 부분까지는 좀 보다가 D는 안 보는 것 같아요. D는 안 보는 것 같은데. 누구나 그 장벽을 넘기 힘들다는 그 포인트에서. 네. 더 이상 개발은 걔가 하진 않긴 하지만 네, 그런 것들을 해봤을 때 애들이 뭐 C든 뭐가 됐든 간에 애들이 의지가 있고 재미있기만 하면 걔들은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개념을 애들한테 주면 애들이 못할 것 같지만 애들은 그걸 통으로 외워버리더라고요. 통으로 그냥 외우고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걔가 이해가 되나 봐요. 네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쉬운 것들을 줘서 애들한테 뭔가 그거를 교육으로서 뭐 시험으로서 그것들을 평가를 매기는 것보다는 그냥 계속 이런 상황 환경들을 계속 던져주고 애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박기환님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도 나이가 되게 어리지만 실력이 되게 뛰어나시거든요. 그 나이랑 상관없는 것 같아요. 예. 네, 오늘 이렇게 먼 길 오셔서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좋은 이야기 정말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사실 하시는 일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스폰서가 많이 나타나 주시면
사실 좋겠네요. 네. 사실 오픈소스 하는 게 정말 힘들다라는 걸 저도 많이 느끼거든요. 왜냐면 주변에서도 오픈소스 하시는 분들 많으시고 예, 예. 저도 개발을 하는 입장에서 쉽지 않은 길인데 정말 그 길을 3년 동안 앞으로도 더 가실 거잖아요. 꿋꿋하게 가고 계신다라는 게 정말 대단하다. 감동이다라는 느낌이. 근데 그것보다는 그냥 재밌으니까 저도 하는 거예요. 즐거우니까. 사실 그거 하나 왜 그게 재미가 아니면 달리 설명할 게 없더라고요. 저도. 맞습니다. 네. 저도 이것저것 저 돈 안 되는 일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주변에서 도대체 돈 되는 일 하라고 돈 되는 일 좀 하라고 하지만 그게 재밌는 걸 어떡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오픈소스도 재미있어야 하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아더님도 재미있기 때문에 했던 거고요. 네. 예. 근데 이런 건 필요한 것 같아요. 3년 지나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했어야지, 저건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건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 이런 경험들은 많이 쌓여서 이제 조금씩 그런 자료들을 좀 정리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 공개도 하실 생각이신가요? 예, 가끔씩 그 오면 뭐 올챙이 소스 까보기라든가 네. 올챙이 따라하기 뭐 그러면서 가끔 제가 그 강연 같은 거 가면 어떻게 오픈소스 프로젝트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끔 PT합니다. 올챙이 소스 가게 이제 곧 하시죠? 예.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예. 네. 어디서? 그 삼성 토지에서 네. 하고요. 네. 아무나 가셔도 되는 건가요? 예. 근데 10인 부스밖에 안 돼가지고 많이 오시면 감당이 안 되고 거기서 한 달에 한 번씩 소스 실제로 까서 소스 보고 설명하고 이야기 드리는 시간들을 하고 있어요. 네. 앞으로도 그러면 우리나라 IT 발전을 위해. 네. IT 발전을 위해. 네. 올챙이 정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네. 그런 결과물들이 이제 더 좋은 성과로 나타났으면 좋겠네요. 네. 진심으로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끝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시간 디벨로퍼인 2014 오픈소스 개발자 조현정님을 모시고 첫 번째 방송을 했는데요. 네. 여러분들께 좀 좋은 이야기 많이 들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방송은 다다음 주 2월 6일이죠. 네, 2월 6일 목요일 오후 8시에 똑같은 사이트 그 전자신문 UTV와 그리고 토크 IT TV에서 다다음 주에 하니까 그때도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